자, 시황을 제대로 한번 보시죠. 뭐 사실상 그래요. 방송을 해도 윤정도 뭐 1월달, 2월달, 3월달처럼 막 신나게 몸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지수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2020년 3월달 코로나19 때는 뭐 방송 재미없겠나? 그러진 않죠.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를 또 통합적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런 종목군들도 어차피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해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잡아드리고 또 노란통에서 전략 잡아드리고 그 수익 범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방송도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뭔가 재미가 없어. 예?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하고요, 식료품,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것을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경우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들여다 보시게 되잖아요. 물론 뭐 에너지, 유가, 원유에 대해서는 항상 들여다보고 계셨지만은 결론적으로 식료품에 대해서 들여다보신 건 사실 최근인 거죠. 그랬을 때 생산자는 사실상 근원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봅니다. 생산자는. 왜 그러냐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거의 뭐 필수로 들어가겠죠. 뭐 공장을 가동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기준을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에서는 근원이 아닌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근원이거든요. 근원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빼고 난 거예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뺐더니 9.2에서 하향이 됐어요. 4월달 9.2에서 8.3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4월달에는 3월달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5월달치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월에 금리를 올리죠. 올리고 난 다음에 일단 어찌 됐건 8.8, 8.3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진다는 거는 상품 가격이 다시 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금리 인상 효과가 없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이런 표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좀 얘기 좀 하자고. 요 표도 하나 안 갖고 나오면서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팜스토리 그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놓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사실은 전월 대비해서 올랐느냐 내렸느냐의 기준. 근데 그 가시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올라가죠. 경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니? 그게 감내할 수준이니? 이 정도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원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전월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죠. 근데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11.2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8까지 일단은 낮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2021년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지금은 오히려 잡혀져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떤다는 표현? 실질 시장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럼 이럴 때 명확히 따져서 이게 무너져 내릴 만한 내용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너져 내릴 만한 내용이 윤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현금 꼭 갖고 계세요.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는 야, 이 종목 상한가 대박 났죠. 그게 뭐 말이야. 막걸리예요. 결론은요. 윤정도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고 나서 글로벌 시장이 충격이에요. 근데 윤정도가 지금 표 보여드리고 딱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과연 이 자리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주력주로 채워야 될 자리인지 다 팔고 쉬어야 될 자리인지. 고진말쟁이들이 얘기할 때는요. 아유 뭐 보수적으로 좀 현금 비중 잘 갖고 계시고 그래놓고 소형주 잡주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이 났다 보니 지금 이 시간에 편히 쉬시지도 못하고 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근원이라는 거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본다 그랬죠.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근원을 놓고 봅니다. 이거는 윤정도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 그 지표들 놓고 보면은 별 1개, 2개, 3개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 중에 별이 3개짜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아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별이 3개가 돼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그냥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에. 그럼 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근원을 보느냐? 식품과 에너지를 왜 제외한 걸 보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은 변동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증산해야라 감산을 하겠다. 그러면 에너지가 확 튀어오르죠. 곡물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또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물가 수치 범위를 얘네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가격도 크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근원을 본다는 거예요. 생산자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생산 가격에 대한 수치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전월가 아니고 전월 대비해서 올라갔느냐 사실을 보아야 되는 게 옳죠. 그런데 전년 대비라면은 작년에 벌써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경기부양적으로 돈을 더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돈이 더 뿌려져 있고 이야 경기도 좋고 지표도 좋고 그리고 잠깐 눌러있다가 확 뛰어 오르는데 여기까지도 12월까지도 7%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아낼 수 있어. 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잖아. 돈을 많이 뿌려서 올라가잖아. 이거 금리 올려서 돈 좀 줄여주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런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빅스텝을 밟은 거죠. 50bp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야. 사실은 이전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그 범위 거기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이제 빅스텝을 밟았는데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얘가 안 빠지지? 그렇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는요. 전월 대비해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전월을 대비해서 보는 거를 떠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을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건 작년의 기준에서를 또 선호하다 보니 작년치를 놓고 본다면 근원, 에너지를 빼고 식품을 빼면 6.5에서 6.0으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있었다. 근데 이때 뭐예요? 폭등 랠리. 그럼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 대비해서 금리 올리니까 내려왔어. 또 금리 또 추가적으로 올려. 또 내려와.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주변에서 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다. 야 사우디 나 다녀올게. 유가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난리 났네.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재테크를 하러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내가 이거 집 팔아서 들어온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차분히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손실도 커. 거기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 건강도 나빠져. 그럴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다 파십시오. 가격, 그 등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싹 다 파시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랠리장에 들어오십시오. 그렇지 않고 난 여기서 아니야. 난 살아남을 거야. 이거 뭐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뭐 별거 아닌데? 과도하게 밀렸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막연한 종목이 아니라 실적주, 또 정책주
이런 종목의 압축 전략으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으십시오. 유가 부분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유가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죠. 그리고 특히 1월 고점이 여기입니다.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요거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요 정도뿐이 안 돼요. 응? 요 높이 대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형성된 강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가파름의 정도가 이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로그 차트로 보면 무지하게 오른 것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바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승률과 지금의 상승률 물론 상승률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를 잡아야 돼요. 1월 말 이후 2월부터의 유가 급등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왜? 정상적인 지표 개선폭의 수요의 증가로 인한 흐름. 만약에 진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있나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강세죠. 미국발 문제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폭락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 부분의 조정이 과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윤정두가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 방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 요즘에 23년 방송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섹시하게 방송을 하면서도 소형주에 대해서 위험고지 다 해주고 방송의 질을 높이려고 이런 내용 갖고 나와서 이런 내용 하면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 사실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대박 났죠. 상한가 잡았죠. 끝내주죠. 이 어려운 장에 우리는 대박 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해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면 재밌게 하든가 뭐를 해도. 아우 사사건건 이게 막 부딪히니까 힘들어. 23년 만에 23년 만이 아니라 23년 방송하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 처음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이 안 좋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어떤 거요?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거래대금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채널 어디를 돌려도 대부분이 99% 수준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나와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량. 그런데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라든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한 240개 정도 돼요. 그래도. 그 240개 정도의 종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혹은 거래대금에 대한 이 내용은 특히 거래대금의 내용은 거의 안 나오죠. 근데 거래대금은 여러분들 필히 아셔야 됩니다. 이 거래대금이 대형주여서 당연히 있는 거래대금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소년단 관련 이런 거래. 근데 만약에 가온칩스든 한일사료든 또 신성홀딩스든 뭐 프론티어든 이런 종목을 들여다보시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이 순위에도 없는데 그냥 상한가 같다고 야, 이 대박 나셨죠. 그런 채널은 들여다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로. 이 종목군들도 들여다보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매매가 원활할 때 그 정도는 윤정두가 교육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윤정두가 저 소형주 매매 저거 못 잡아낼 것 같아요? 거래대금 교육 뒷부분에도 나올 겁니다. 그 교육자를 제대로 받아서 수익 내시고 작년에 예상했던 올해 영업이익, 작년에 예상했던 2021년의 영업이익 그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왜? 돈이 많이 뿌려진 데다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오리온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오리온 초코파이야. 초코파이 가격 어떻게 올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올려야 되니까 실적은 당연히 빨리 나오죠. 매출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 많이 나오고. 근데 원재료 비용 올라가 또 인건비 올라가. 영업 마진율은 영업이익률은 제한적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삼성전자 빨리 넘겨드립니다.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서의 의미,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뭐 규모의 면이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든 그 이전 대비해서든 특히 2016년 이후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크게 개선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유통 물량 그닥 없습니다. 유통 물량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시장을 견인한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시장이 20% 초반 수준의 2015년 이후의 상승률이라면은 삼성전자는 시장의 5배 이상의 상승률을. 근데 실적은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서 기준을 먼저 잡아 놓으셔야 나머지 변동성 종목에 얼마? 요만큼 들어가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소액 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그 수익을 한 번씩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와장창이야. 뭐부터 배우셔야 되겠어요? 대형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어떻게 갖느냐. 그걸 먼저 배우시고 그 자신감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눈에 보여지는 내용 그대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유가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그리고 나서 이 종목군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채워놓고 자신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든 신성홀딩스든 이런 상한가 종목 얼마든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오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10분 정도 딱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밑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도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오시면 요 상품 지금 몇 명이 가입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디자인 하시면 퇴근해갖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박영훈 대표의 강연에 있고 변동성 매매의 대가죠. 그리고 이제 요 VVIP 방도 요것도 이제 좀 가격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가격으로 지금 다운 시켜 놓은 게 이게 지금 얼마만이에요? 2년 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다운돼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손실을 좀 줄여야 되니까 6+6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요즘 장 힘들다 하지만 한 달만 들어오세요. 한 달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원금 회복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장을 6개월 플러스 6개월이나 이렇게 할인율 높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